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SK텔레콤 AI 서비스 기획셀 최현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누구 백가를 풍성하게 하는 UCI 사업인데요. 서비스 기획 담당자로서 3년간 함께했던 서비스의 변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UCI 사업, UCI라는 용어가 생경하게 들리실 텐데요. UCI는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라는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의 영어 약자입니다. 저희가 누구백과가 UCI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구백과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누구백과의 개선 과정 중에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었는지 그 경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백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백과는 2016년 12월 14일에 위키피디아라는 서비스로 시작하였습니다.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A가 뭐야, A의 B가 뭐야 라는 주어의 정의문과 속성정보 두 가지 질문 유형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는데요. A가 뭐야, 즉 정의문의 경우에는 위키피디아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저희가 길이에 따라서 첫 문단 혹은 첫 문장의 정보를 구어체로 변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 B가 뭐야, 주어의 속성정보 같은 경우는 인물의 생년이나 나이 등 위키피디아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던 인포박스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단답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립적인 자체 데이터가 아닌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 출시 후에 누구 플랫폼도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BTB, T맵, 누300 등 누구 플랫폼을 탑재한 기기가 계속 런칭되었고, 사용자 접점 기기가 추가됨에 따라 사용자 수와 발화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질문량이 증가하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자분들의 발화 로그를 이렇게 살펴보니 뭔가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매일, 매주 변경되는 정보를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TV 프로그램, 연예인, 스포츠 등 버티컬 주제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뭔가 좀 담당자로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UGC 기반, 좀 사용자분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토대로 하다 보니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뭔가 적시성을 담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경우는 위키 정보를 악의적으로 어뷰징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응과 예방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키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연예인의 스케줄 정보, TV 프로그램의 회차별 출연진, 영화의 관객 수 등 이런 엔터성 주제에 대한 발화가 증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니즈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데이터 유형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물어보는 질문 유형도 되게 다양해졌는데요. 기존에는 정의문과 속성 문형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자연스러운 사용자분들의 일상적인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어제 경기 언제 어땠어? 아니면 미스터 선샤인 줄거리 언제? 그리고 지금 시청률 제일 높은 게 뭐야? 이런 최상급 표현 또는 최용만보다 큰 사람은 이런 비교급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문형으로는 저희가 서비스를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 백과 안에서 대응할 데이터 주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정적 정보인 사전이유 DB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니 UGC 데이터가 아닌 전문가 집단이 생산하는 사전을 확보해서 이것을 대체하기로 하고, 동적 정보인 주제형 버티컬 서비스도 저희가 누구 백과 안에지만 조금 더 확장된 주제로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질문 문형도 이해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언어 이해 부분도 고도화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중요 백과사전을 모두 조사해보고 이중 국립국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입점되어 있는 사전 등 전문가들이 생산한 40여 종의 사전 정보를 제휴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일단 그런데 이런 공공데이터 사전 같은 경우는 모두가 문형으로 문어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모두 음성 정보에 적합한 구어체로 변경하였고, 동일한 동의어에 대해서 여러 사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장 좋은 품질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30일에 위키피디아 서비스를 누구 백과로 리브랜딩하여 런칭하였습니다.
자, 사전 유예 데이터는 DB는 대응해서 출시를 하였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로 주제형 DB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도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중 버티컬 주제 중에서 사용자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BTB에서 활용도가 높은 영화, TV 프로, 음악, 인물, 특히 연예인 등을 대응 주제로 타겟팅해서 DB 구축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런데 주제형 서비스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정적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업데이트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시 업데이트 이슈가 없었는데, 주제형 데이터는 사실 이제 이 DB는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한정된 제휴 비용과 구축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내부적으로 담당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연락을 해서 운이 좋게도 당시에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 지원 사업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급하는 고민을 시작했을 때가 2019년 2월이었는데 때마침 UCI 발굴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UCI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UCI, 앞으로는 이제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를 UCI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별체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나 표준화된 체계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 번호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동차 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번호를 통해서 소유주, 차량 종류,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량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금을 매긴다거나 뭔가 자동차 소유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는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마트에서 상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등을 바코드만 찍으면 쉽게 상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지 등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도 이와 유사하게 각 주제별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유일하고 영구적인 코드 체계를 부여하였고요. 주제별로 메타DB, 즉 항목의 속성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1분 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 UCI를 소개합니다. 각양각색의 디지털 콘텐츠에는 저마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별, 기관별, DB 생산 주체에 따라 콘텐츠의 정보 출연자, 장르, 개봉일 등이 각기 다르게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UCI는 콘텐츠를 이루는 메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메타DB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바코드와 같은 유일하고 영구한 식별 코드를 부여합니다. UCI 코드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활용되는 콘텐츠의 추적이 가능하고 영화뿐만 아니라 인물, 음악 OST 앨범도 UCI 코드가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DB를 통해 어디서나 연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죠. 더 스마트한 정보 검색 서비스의 필수 요소,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 UCI. 네,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이와 같이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가 부여된 DB를 활용할 경우에 SKT에서는 필요로 하는 주제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UCI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제공받아서 이를 통해서 구축 리소스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UCI 코드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사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2019년 UCI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고요.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음악 메타 데이터를 한 3천만 건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 곡의 앨범과 트랙 정보를 제공받아서 SKT 누구 플로우 시스템에 적재를 하였고요. 영화와 TV 프로그램 인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UCI 코드가 발급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 TV 프로그램은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인물은 위키, 영상자료원 등 멀티CP로부터 소스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UCI 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DB를 구축, 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물 같은 경우는 28만 건, 영화는 8만 건, TV 프로그램 5만여 건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CI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서 시의적절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사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자연스러운 사용자 질문 유형을 어떻게 이해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연결했는지
저희가 기술 고도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날리지 그래프라고 해서 그 지식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이 지식 그래프는 A가 사용하는 그 지식 소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소스로부터 입수한 데이터에 그 개별 데이터의 식별자를 부여해서 유니크한 엔티티, 유니크한 객체로 그 정의를 하고 데이터 간의 의미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의 멤버는 쯔위이고 쯔위가 속한 그룹은 트와이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엔티티의 서로 간의 역할을 부여해서 그 관계 정보를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는데, 보시면 트와이스 그룹에 뭐 나연, 쯔위 이런 멤버들도 있고 이 멤버들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뭐 역할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인물이라고 하면 뭐 인물,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 영화는 영화, 이런 식으로 각각 서비스별로 그 데이터를 분절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상호 연결되도록 가운데 화면처럼 저희가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뎁스를 반영해서 인물에 속하는 뭐 문화적인 인물, 그리고 문화 인물에 속하는 엔터테이너, 뭐 다이렉터, 이런 식으로 여러 뎁스, 여러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436개의 카테고리와 4,400개의 속성과 관계를 정의해서 KG 데이터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하면 어떠한 정보 흐름에서 서비스를 뭐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가령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5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의 주연 배우는 이라고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다음에서 이제 웹이나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박찬욱을 검색하시고 박찬욱이 작품 활동한 영화들 중에 500만 관객 수를 일일이 세서 5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클릭을 해서 그 영화의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돼서 이제 여러 단계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날리지 그래프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만 인식을 한다면 바로 송강호가 주연 배우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강을 했는데요. 그 사용자분들이 말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그 고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들이 물어보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여서 기계나 컴퓨터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변환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걸 이제 NLQ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뭐 2019년 SK 와이번스 타점 2위가 누구야? 라는 질문을 보면 이것을 그 기계가 번역할 수 있도록 그 belong to name 해서 SK 와이번스에 속하는 이고 RBI는 타점입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2019년에 속하는 거고요. 넘버 2는 2위에 해당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어가 변환할 수 있도록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이루어 주셨고요. 저희가 당시에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1,400여 개의 그 문장 템플릿을 만들고 이 문장별로 수백 가지의 문장 유형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수만 가지 문장을 그 생성을 해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일련의 기술 흐름으로 한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식을 구조화된 정보로 표현하고 이 부분이 날리지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자연어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지식 안에서 검색을 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해주는 과정인데, 이것은 뭔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트와이스 막내 생일이 누구야? 생일은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걸 듣는 청자의 경우에는 트와이스라는 그룹명을 인식하고 막내는 트와이스에 속하는 멤버, 그리고 이 멤버들 간의 생일 정보를 비교를 해서 답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트와이스와 막내와 생일에 대한 부분이 그 머리 안에 지식으로 갇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순간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막내는 쯔위이고 쯔위의 생일은 1996년 6월 14일이다 라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이 일련의 흐름을 기계가 그대로 그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 고도화를 적용을 해서 2019년 11월 5일에 주지영 DB의 기술을 적용해서 누구 백과 고도화를 출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CQA, 컴플렉스 QA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보시면 뭐 이번 주 박스 오피스 순위 알려줘, 뭐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한 영화가 뭐야,
뭐 미국에서 백두산보다 높은 산은 뭐 이런 비교급도 가능했고, 뭐 김연아와 동갑인 연예인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영화, 인물, 지리 정보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텍스트 줄글로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화면 서비스의 품질이 저희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지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확보를 해서 2020년 3분기에 그 이미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TV 프로그램, 연예인, 국가에 한해 이미지를 적용해서 9월 22일에 저렇게 뭔가 사용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썸네일 이미지와 함께 정보가 제공하도록 고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서비스를 이제 어제 출시했는데 티저나가 투데이 탭이라는 신규 탭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이 안에 카드 섹션에 슬기로운 퀴즈 생활이라는 카드 섹션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노출하고 사용자분들이 이 정보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답변들이 나가도록 그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제와 미술품 문화제도 주제에 한해서 신규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런칭할 예정인데 10월 말에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누구백과의 서비스 커버리지와 품질이 확대되고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현재까지의 누구 서비스 고도화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누구백과가 어떤 식으로 더 고도화가 될 건지 누구백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는 저희가 회차별 TV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회차별 그 TV 프로그램의 뭐 출연진 그리고 뭐 시청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뉴스와 논문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뉴스와 논문에서 저희가 IRQA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뭐 엔티티 단위의 정보 구축이 아니라 웹 문서 단위에서 정보를 추출을 해서 그런 기존에 저희가 구축했었던 주지형 서비스와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 추천 기술을 결합해서 아까 문서 단위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걸 이제 IRQA라고 하는데요. IRQA뿐만 아니라 추천 기술을 결합해서 저희가 컨텐츠별로 BTV, 모바일 기기 특성에 맞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누구백과, 즉 누구의 지식 서비스 고도화 3년의 기록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누구 지식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검색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